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ABA 플러스 대표 오지은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주제는 이제 언어적인 상동 행동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요. 자폐증 아이들 중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그 치료법이 어 치료의 수단, 중재의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연구 논문은 2007년 정도에 나왔고 해외에서 연구가 된 것인데 정보인 교수님께서도 함께 참여하신 그런 연구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논문을 한번 가져와 보게 되었고, 기존에 저희가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일 수도 있지만 이것에 대한 어떠한 그런 그 실험적인 백그라운드가 있고 실험적인 그런 검증이 되었는지까지도 저희가 여기에서 보고 배울 수 있다는 그런 점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어떤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는 보통 기존에 어떤 연구들이 있었는지를 좀 살펴보게 되는데요. 이번 연구에서 이제 여러 가지 논문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 그중에서 제가 좀 선정한 몇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다 영어로 제가 써 놨지만 제가 하나씩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넘어갈 건데요. 상동 행동, 음성적 상동 행동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특징적인 그런 문제 행동이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처음 나온 그 연구를 보시면은 occurs during typical development,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런 보통의 그런 발달 과정 중에서도 어 음성 상동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는 저희가 좀 알아두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아이들만의 특징이다. 이게 우리 아이들의 문제 행동이라.'라고 너무 자폐 스펙트럼에 대한 그런 쪽으로만 연결해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좀 편향된 그런 생각이. 근데 사실 다른 연구들에서 보면은 이거는 typical development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동 행동에 대해서는 어떠한 접근법이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냐면요. 그 상동 행동을 하는 데에서는 어떤 감각적인 그런 자극에 의해서 이게 유지가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되는 행동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 비슷한 유사한 그런 감각적인 자극을 할 수 있는 다른 대안 행동을 좀 가져오면은 그 문제가 되는 행동은 줄어들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좀 하게 되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점은 지난 그 CU 강의들에서 제가 그 Competing Stimulus Assessment라는 걸 했었던 적이 있어요. 거기에서 발견을 했듯이 여기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상동 행동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무조건 같은 비슷한 자극을 가진 비슷한 감각적인 자극을 가진 것이 아니어도 된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밑에 써 있어요. It should be noted that access to dissimilar forms of sensory stimulation can also produce lower levels of stereotypy. 그러니까 반드시 그 같은 종류의 비슷한 종류의 형태의 그런 감각적인 자극은 아니어도 그 더 낮은 수준의 상동 행동을 가져올 수 있다. 상동 행동을 감소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또 연결시켜서 CSA라는 거를 또 실천을 할 수 있고 실시를 해서 더 그 경쟁할 수 있는 자극을 찾아주는 거기도 한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면은 그 차별 강화를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반응을 차단을 하는 것을 같이 사용을 했을 때 더 이렇게 효과적인 패키지로서 사용을 했을 때 이제 그 스테레오티피가 더 낮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그런 과거에 기존 연구들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거기에서 비롯한 이제 이 연구를 하게 되는데요. 이 연구에서는 일단은 참가자들이 그 4 명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엄청 많은 양을 연구를 한 건 아닌데 이제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남자 2 명과 여자 2 명을 연구를 하게 되고요. 이때 남자는 3 세와 11세 남아로 구성되어 있고 여자 2 명은 사실 쌍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둘 다 7 살인 여자아이 2 명이 참가를 했었고요. 이들은 모두 다 참가를 하기 전부터 언어적인 중재를 받고 있는 상태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중재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상태였고요, 실험 참가 동안에도. 그래서 이거를 어떤 통제가 된 그런 것들로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언어 상동의 예시를 보면요. 소리를 내거나 단어의 일부를 이야기를 하거나 단어를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언어 상동의 예시로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이분들이 이 연구에서 처음으로 한 거는 일단은 기능 분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이게 정말 상동 행동이 자기 자극적인 기능만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파악을 하려고 했어요. 그랬을 때 일단은 저희가 ABA에서는 항상 그 행동에 대해서 모두가 의견이 일치를 하려고 하면은 조작적으로 정의를 잘 내려야 된다고 했어요. 그랬을 때 여기에서 사용한 조작적 정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작적 정의를 보니까 any instance of non-contextual or non-functional speech and included singing, babbling, repetitive grunts, squeals, and phrases unrelated to the present situation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혀 컨텍스트와 문맥적으로 맞지 않는 혹은 기능적인 그런 문장이 아닌 것들이 다 "음성적 상동 행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이제 노래 부르기나 이제 babbling 이렇게 말을 그냥 이렇게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형태, 그다음에 반복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약간 소리를 내거나, 그리고 현재의 상황과 관련이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를 다 포함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예시와 예외 사항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항상 주작적 정의를 할 때는 "같이 써 주면 좋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기에서 정확하게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examples include 이런 소리를 내는 거 또 포함이 된다. 근데 그게 outside the context of a vocal imitation, 그러니까 저희가 시켜서 음성 모방을 시켜서 하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은 이런 그 소리를 내는 것은 아마 vocal therapy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그리고 laughter in the absence of humorous event, 그러니까 어떤 재밌는 흥미로운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웃는 거 또 포함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웃음조차 여기에서 일단은 포함이 되었다는 게 일단은 vocal stereotypy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예외 사항은 뭐냐면요. including repeating a delivered instruction, 그러니까 어떤 지시를 내렸을 때 그거를 따라하는 거. 그리고 and making or responding to a request, 어떤 지시에 따르는 것. 따르려고 이제 반응을 하는 것 자체는 이제 vocal stereotypy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정의를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연구에 참여하는 그런 데이터를 컬렉트하는 사람들은 유념을 해야 되는 게 laughter라는 거를 저희가 은연중에 빼먹을 수도 있고 singing이라는 거를 뭐 은연중에 빼먹을 수도 있는데 이게 다 이미 조작적 정의에서 넣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조작적 정의에 근거해서 그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5분 동안 기능 분석을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은요. 이제 가장 하기 쉬운 방법으로 타임 샘플링을, 순간 시간 표집을 좀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10초 타임 샘플링을 활용해서 10초 때마다 이제 본 거죠. 근데 딱 봤을 때 vocal stereotypy가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를 일단은 2 초라는 시간 동안 관찰을 하고, 그때 그 타임 샘플링 동안 발생하지 않으면은 이제 체크를 하지 않고, 만약에 그중에 나타난다 하면은 체크를 하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5분 동안 진행을 했으니까 아마
뭐 30 개의 칸이 발생을 하겠죠. 그리고 그 칸 중에서 몇 개가 이제 일치를 하느냐를 두 명의 관찰자 사이에 비교를 해 봤을 때 아이웨이를 측정을 해 봤을 때 평균적으로 90% 이상의 높은 그런 일치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분석한 거를 보니깐요. 이게 각각의 세 4 명의 아이들에 대한 그래프예요. 그랬을 때 미치, 피터, 앨리스, 니키라는 아이들이 있는데요. 위쪽 아이들은 이제 남자아이들이에요. 그랬을 때 그래프를 한번 분석을 해 보시면은 디맨드 어떤 요구가 주어지는 그 과제가 제시되거나 하는 그런 요구 조건이나 관심 조건이나 놀이 상황에서는 상대적으로 포커스 스티어티피가 낮게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실제로 Alone의 상황에서 제일 높은 그런 퍼센티지를 보이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후에 다시 한번 언론 조건을 또 봤을 때도 여전히 비슷하게 유지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취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게 자기 자극의 기능일 경우가 높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피터의 경우도 한번 보시면요. 일단은 약간 그래프의 모양이 좀 혼재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약간 엉켜 있는 모습을 보실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인 상태에서 제일 높은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고 그래서 그 이후에 또 언론 조건을 조금 반복을 해 봤을 때 상당히 그 variation은 크다. 변산성은 높은 편인데 어쨌든 우상향적인 그런 그래프의 모습을 계속 보이면서 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그래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자기 자극적 기능을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결론을 내렸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밑도 보면요. 정말 많은 그 그래프들이 뒤엉켜 있어요. 그래서 뒤엉켜 있어서 다시 한번 이제 진행을 해 봤을 때 미치의 경우도 굉장히 높은 퍼센테이지로 거의 100%에 가까울 때도 있고요. 그 경우에 대해서 다 언론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vocal stereotypy가 굉장히 많은 친구라는 걸 좀 볼 수가 있어요. 가장 낮을 때는 이제 디맨드 조건일 때는 좀 낮은 편이지만 다른 부분들은 약간 60% 이상 많이 나타나는 거를 좀 볼 수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언론 상태일 때 자기 자극으로서 워커 스테레오티피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 니키가 이제 좀 특이했는데요. 니키 같은 경우에는 언론보다 특히 눈에 띄었던 게 플레이 조건에서 좀 많이 널뛰기는 하지만 플레이 조건에서 가장 높은 그런 퍼센테이지를 보이는 거를 좀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플레이 조건은 사실 모든 것이 풍족한 상황이잖아요. 관심도 어느 정도 주어지고 놀거리들도 어느 정도 있고 그다음에 과제는 제시되지 않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통제 조건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때 제일 많은 포커스 스테레오티피가 나타났다라는 부분이 쪼끔 눈에 띄었고 그래서 이 연구자들이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요. 어떠한 그 실험을 쪼끔 더 이어나갔냐면 이분들은 플레이 조건을 쪼끔 더 실험을 해 봤는데요. 거기에서 약간의 수정을 거쳤어요. 그래서 관심을 제거하더라도 어 이런 그 자기 자극적인 모습들이 나타난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래도 관심의 영향은 좀 배제할 수 있고 자기 자극적인 그런 요소들이 있다고 더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넘어가서 일단은 사람이 존재는 하기는 하지만 플레이 조건에서 여기 뒤에 나타나는 플레이 조건에서는 관심을 주기적으로 주는 그런 관심 기능에 대해서는 좀 제거를 하고 후속적으로 관찰을 더 진행을 해서 플레이에서 스테레오티피 증가에 관심의 영향을 좀 배제시켰습니다. 그랬을 때도 어쨌든 우상향적인 그래프를 보여서 포커 스테레오티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좀 이제 그래도 '자기 자극에 가깝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실험을 시작을 하는데요. 치료 중재는